모든 게 며느리의 계획이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날 아침이었어요. 창문을 통해 들어온 빛이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고 물을 끓이던 주전자의 소리마저도 제 심장을 두드리는 것처럼 불안하게 울렸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는 전날 며느리가 놓고 간 건강식품 상자가 놓여 있었는데 그 위에는 병원 로고가 찍힌 안내장이 붙어 있었어요. 치매 조기 검진 캠페인.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제 손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떨렸습니다. 며느리 은정이가 어제 저녁에 그러더군요. 어머니, 요즘 좀 깜빡하시는 게 많아요. 그냥 간단히 검사 한 번만 해보세요. 그 말투가 이상하게 부드러우면서도 뭔가 이미 결정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저 웃었어요.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아. 괜찮아. 그렇게 말했지만 제 속은 이상하게 불편했어요. 식탁 옆에는 아들 민수가 출근하기 전에 마신 커피잔이 그대로 식어 있었고 그 잔 위로 햇빛이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그 평화로움이 오히려 불길하게 느껴졌죠. 은정이는 제 눈을 피하며 덧붙였어요. 그냥 건강검진처럼 생각하세요. 요즘은 다들 받아요. 하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마치 오래된 상처를 다시 건드린 듯한 싸한 냄새였죠. 그날 오후 은정이가 차를 몰고 저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차 안에는 은은한 방향제 냄새가 났지만 제 코에는 그 냄새가 너무 진하게 느껴졌어요. 마음속 어딘가가 눅눅하게 젖는 기분이었죠. 병원 입구에서 은정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금방 끝나요. 겁내지 마세요. 하지만 그 손의 온기는 따뜻하지 않았어요. 마치 의무감으로 쥔 손 같았어요. 진료실 문을 열었을 때 의사가 미리 제 이름을 알고 있더군요. 박정숙 어르신 맞으시죠? 순간 등 뒤로 차가운 바람이 스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은정이는 이미 의사와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들의 시선이 잠시 엇갈렸을 때 제 안에서 뭔가 확실히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은정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 마음 놓으세요. 결과는 제가 대신 들을게요. 그 말이 얼마나 이상했는지 아세요? 제 검사 결과를 왜 며느리가 들어야 하는지, 왜 제게 바로 알려주지 않는지 묻고 싶었지만 그 순간엔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주방 공기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어요. 냄비 안에 끓고 있던 미역국 냄새가 평소보다 더 짜게 코끝을 찔렀어요. 은정이는 냉장고를 정리하며 제게 말했죠. 어머니, 이제 음식은 제가 준비할게요. 쉬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어딘가 낯선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내 집인데 내가 쉬라는 말이 이렇게 낯설게 들릴 줄은 몰랐어요. 밤이 되자 잠이 오질 않았어요.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냉장고의 윙윙거림, 시계 초침이 가르며 흘러가는 시간 소리가 전부 제 심장 속으로 파고드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의 웃음이 떠올랐고 그 웃음 속에 숨어있는 무언가를 생각하면 손끝이 저릿했어요. 도대체 왜 나를 병원에 데려간 걸까요? 단순한 걱정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문 앞에 병원 로고가 찍힌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은정이는 출근하느라 없었고 아들 민수도 집에 없었어요. 봉투 안에는 진단서와 함께 치매 초기 의심 소견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글씨가 흐릿하게 흔들리며 보였고 숨이 막혔어요. 그때 알았죠.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요. 그날 오후 아들 민수가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였어요.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고 구두를 벗는 손끝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그는 제 눈을 피하며 말했죠. 엄마, 병원에서 전화 왔어요. 검사 결과 얘기 들었죠? 목소리가 너무 낮고 차가웠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 순간 민수의 어깨 뒤로 은정이가 서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은 어쩐지 안도에 가까웠습니다. 그 웃음이 도저히 마음에 걸렸어요. 엄마, 당분간 약 드시고 쉬셔야 돼요. 민수는 그렇게 말하면서 식탁 위 봉투를 치웠어요. 이건 이제 제가 보관할게요. 저는 그 말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 병원 결과를, 내 약을 왜 내가 아닌 누군가가 관리해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은정이는 그때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집안일은 제가 할게요. 병원에서도 무리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철저히 통제된 온도가 느껴졌어요.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사람의 체온이 빠진 목소리였죠. 저는 그날 저녁국을 끓이다가 멈췄어요. 된장 냄새가 퍼지는 부엌 안에서 국자에 비친 제 얼굴이 너무 낯설었어요. 마치 낯선 노파가 제 삶을 대신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며칠 뒤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집안 통장에 있던 생활비가 줄어 있었어요. 처음엔 착오라고 생각했지만 그 다음날 은정이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통장은 저랑 민수 씨가 관리할게요. 병원비랑 약값 때문에 정리가 필요해요. 그 말이 뼈처럼 박혔어요. 저는 분명 제 손으로 은행을 다니던 사람인데 어느새 제 이름이 서류에서 하나씩 지워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번쩍였지만 제 마음속 불빛은 점점 꺼지고 있었어요. 손끝이 시려워서 담요를 덮었는데 그 온기조차 내 것이 아닌 것 같았어요. 은정의 발소리가 거실에서 들렸어요. 조용히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통화하더군요. 네, 어머니 상태가 좀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요양원 얘기 꺼내보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얼어붙었어요. 이 집이 내 집인데 나는 왜 이 집의 부담이 되어버린 걸까요? 손에 쥔 이불이 축축하게 젖었어요. 눈물인지 땀인지 분간할 수 없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제 속에서 한 가지 결심이 피어올랐어요. 가만히 있으면 정말로 모든 걸 빼앗기겠다는 공포 때문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예전 친구였던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순자야, 나 좀 봐줄래? 요즘 이상해.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히 굳어 있었어요. 다음 날, 순자가 우리 집으로 왔어요. 오랜 친구지만 요즘은 자주 못 봤죠. 문을 열자마자 그녀가 말했어요. 정수가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부엌으로 들어가 커피를 내리면서 손이 자꾸 떨렸어요. 커피 향이 진하게 퍼졌지만 마음속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순자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병원 검사, 며느리의 말투, 통장 문제까지. 그녀는 잠시 말이 없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 조심해야 돼. 요즘 그런 일 많아. 치매 판정 받아두면 보호자 명의로 모든 게 넘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서 컵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커피가 조금 흘러서 식탁 위로 번졌고 그 갈색물이 천천히 번지는 걸 보면서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날 밤 은정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새로 산 약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두며 말했죠. 어머니, 이거 하루 2번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약을 바라봤어요. 투명한 알약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지만 그 반짝임이 왜 그렇게 무섭게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은정은 제 반응을 살피듯 웃었어요. 어머니, 이제 편하게 사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의 어미는 마치 이제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처럼 들렸어요. 며칠 뒤 순자가 저를 다시 찾아왔어요. 봉투 하나를 내밀며 말했어요. 이거 봐. 내 이름으로 돼 있던 부동산 등기가 변경됐더라. 제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숨이 막혔어요. 순자는 휴대폰을 내밀어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내 아들 이름으로 바뀐 서류가 찍혀 있었어요. 언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이 없었어요. 순자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내 도장 찍은 거 있더라. 내가 한 거 맞아. 머리가 하얘졌어요. 도장을 찍은 기억이 없었어요. 혹시 병원 서류를 작성할 때 그때 뭔가 설명도 없이 사인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병원 복도 냄새, 형광등빛, 차가운 펜촉의 감촉까지 생생하게 떠오르며 몸이 떨렸어요. 그날 밤 저는 아들에게 물었어요. 민수야, 우리 집 등기 왜 내 이름으로 바뀌었니?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엄마, 아버지 때부터 있던 빚이 아직 남아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흔들렸어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빚이 아니라 은정의 계산이었어요.
그녀는 제 노후를 자기 미래로 바꾸려 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일부러 멍한 척을 했어요. 며느리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씩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제 이름으로 된 작은 통장 하나, 순자와의 연락처, 그리고 병원 담당 의사 이름까지. 언젠가 진실을 밝힐 날이 올 거라 믿으며 그날 밤 조용히 기도했어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만은 또렷했어요. 며칠 뒤 은정이가 이상하게 달라졌어요. 예전엔 출근하느라 분주하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아침마다 제 방문을 살짝 열고는 어머니, 약 드셨어요? 하며 확인했어요. 처음엔 그게 고마웠지만 점점 감시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언제 사라질까 지켜보는 눈빛 같았어요. 그날 오후 순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수가, 내 며느리 이름 어디서 본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에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순자가 말했어요.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아들이 재산 문제로 며느리한테 속았다더라. 그 며느리 이름이 은정이야. 혹시 같은 사람인지 모르겠어. 순간 제 몸 안에 피가 역류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은정은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어머니, 요즘 잠은 좀 주무세요? 그 말에 저는 고개만 끄덕였죠. 그녀는 커튼을 걷고 밖을 내다보며 말했어요. 세상이 참 빨라졌어요. 노후는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 어머니는 준비가 없으시잖아요. 저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왜 며느리가 내 노후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재산 얘기를 꺼내는 걸까? 며칠 후 우연히 은정의 방에서 이상한 파일을 발견했어요. 택배 박스를 정리해준다고 들어갔다가 서랍 안에 있던 문서를 봤어요. 요양시설 위임 동의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사일란엔 아직 서명이 없었지만 날짜는 이번 달로 되어 있었어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도대체 언제 이런 걸 준비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은정이 제 방 앞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 이번 주 안에 어머니 모시고 가면 자리 된다고요? 네, 서류는 거의 다 준비됐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나왔어요. 제가 누군가의 짐이 되어버린 건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은정이 건넨 약을 몰래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 알약이 내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들었어요. 대신 물만 마시고 거실로 나갔죠. 거실 공기가 이상하게 탁했어요. 사람 냄새보다는 돈 냄새가 나는 듯 했어요. 점점 머리가 맑아졌어요. 이제는 확실히 알겠어요. 그들이 나를 치매 환자로 몰아 요양원에 보내려는 거였어요. 그러면 모든 재산과 통장은 그들 손에 들어가겠죠. 하지만 나는 그렇게 당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기억, 그리고 진실을 기록할 손이 있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아들 부부가 외출한 틈을 타 작은 수첩에 모든 일을 기록했어요. 언제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서류가 있었는지, 어떤 냄새가 났는지까지 세세하게 적었어요. 손끝에 힘을 주며 썼어요. 나를 지키는 건 이제 나뿐이니까요. 하루는 은정이 다가와 제 손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 말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몰라요.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녀는 내가 아직 모를 거라고 믿고 있었죠. 그러나 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창문을 열었어요. 서늘한 바람이 커튼을 스치며 들어왔어요. 멀리 아파트 단지 불빛이 반짝였고 어디선가 라면 끓는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어요. 그 익숙한 냄새 속에서 문득 생각했어요. 나는 아직 여기 살아있다.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내일은 진짜 나를 되찾는 첫날이 될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이제 더는 속지 않겠다고, 내 손으로 내 인생을 지키겠다고요. 며칠 동안 멍한 척하며 지냈지만 그 안에서는 불길처럼 생각이 타올랐어요. 은정이 내게 건네는 말 하나, 시선 하나까지 전부 기록했어요. 누가 봐도 평온한 집안이었지만 그 평온함은 거짓이었어요. 하루는 아침에 은정이 출근하자마자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병원 담당 의사에게요. 선생님,
제 검사 결과 직접 들을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 의지가 섞여 있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들려온 말은 제 숨을 멎게 했죠. 어르신, 결과는 정상이셨어요. 단지 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의자에 앉은 채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세상이 다시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치매 진단서는 거짓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조작한 거였어요. 며느리와 의사가 짜고 제 정신을 의심하게 만든 거였어요. 그날 오후 저는 조용히 서랍을 뒤졌어요. 은정이 숨겨둔 봉투들이 있었어요. 보험 서류, 통장 사본, 그리고 제 인감 도장이 들어있었죠. 손끝이 차갑게 식었어요. 그 안에서 나는 냄새는 오래된 서류의 냄새가 아니라 배신의 냄새였어요. 저녁 무렵 아들 민수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피곤해 보였지만 그 눈빛은 피로가 아니라 회피였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민수야, 엄마 검사 결과 진짜 본 적 있어? 그가 고개를 숙였어요. 은정이가 대신 들었다고 해서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넌 지금 내 엄마가 치매라고 믿고 있니? 그 말에 민수는 말이 막혔어요. 손가락으로 머리를 극적이며 시선을 피했어요. 엄마,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하니까.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내 아들이었지만 그는 더 이상 제 편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남편으로만 존재하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다시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순자야, 나 이제 확실히 알겠어. 걔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이었어. 치매라면서. 전화기 너머로 순자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어요. 정수가, 그럼 그 서류, 증거로 남겨야 돼. 사진 찍어둬. 그 말에 저는 서류를 하나하나 펼쳐 카메라로 찍기 시작했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눈은 또렷했어요. 사진을 다 찍고 나니 어쩐지 한결 마음이 놓였어요. 무언가를 지켰다는 안도감이었죠.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가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정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하이힐 굽소리가 복도에 또각또각 울렸어요. 저는 급히 서류를 덮고 수첩을 침대 밑에 숨겼어요. 곧 문이 열리며 은정이 들어왔어요.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잠이 안 와서 TV 좀 보려 했어. 그녀는 제 얼굴을 한참 쳐다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요즘 피곤하시죠? 내일 병원 다시 가요. 그녀가 방문을 닫고 나간 후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정적 속에서 저는 분명 들었어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낮은 속삭임. 이번엔 확실하게 해야 해요. 그녀가 또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내일은 내가 직접 병원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내 눈으로 모든 걸 확인할 거예요. 더는 속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나를 구할 차례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은정이 출근하자마자 외출 준비를 했어요. 작은 가방에 수첩과 휴대폰을 넣고 천천히 문을 닫았죠.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마치 집안의 공기조차 제 발자국을 붙잡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문을 닫았어요. 오늘은 반드시 내 눈으로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로비의 공기는 차가웠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진료표를 들고 있었지만 제 귀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제 심장의 박동만이 크게 울렸죠. 접수 창구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 지난번에 검사받은 박정숙인데요. 제 결과 직접 들을 수 있을까요? 직원은 당황한 듯 모니터를 들여다보다가 말했어요. 어르신, 그건 보호자분께 이미 전달됐는데요. 그 순간 제 입에서 나직한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보호자라니요, 내 몸의 결과인데 왜 내가 보호자가 아닌가요? 직원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의사실을 가리켰어요. 진료실 문을 두드렸어요. 안쪽에서 중년 남자 의사가 고개를 들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어떻게 직접 오셨습니까? 그 목소리에 이미 뭔가가 숨어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앉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선생님, 제 검사 결과 직접 듣고 싶어요. 정확하게요. 의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컴퓨터 화면을 돌렸어요. 거기엔 치매 의심 없음, 경미한 스트레스 소견이라는 문장이 또렷이 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손끝을 꼭 쥐었어요. 그럼 이건 뭐죠? 가방에서 꺼낸 진단서를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그 종이 위에 적힌 치매 초기 의심이라는 글자. 의사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이건 제가 작성한 게 아닙니다. 방 안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저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요? 의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당신 보호자분이 요청하셨습니다. 그때 며느님께서 필요하다고 해서. 그 말이 끝나자마자 머리에서 피가 쏠리는 것 같았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고 귀에서 심장 소리만 크게 들렸어요. 제 앞에 놓인 진단서가 천천히 흐릿해졌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며 겨우 물었어요. 그럼 병원은 그걸 그대로 발급했단 말인가요? 의사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환자분께서 직접 오신 건 이번이 처음이라서요. 그날 병원을 나오는 길, 햇빛이 너무 밝았어요. 세상이 이렇게 환한데 제 마음은 한 점의 어둠 속에 있었어요. 길가에 핀 국화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흔들림마저 슬퍼 보였어요. 병원 입구 유리문에 비친 제 얼굴은 한층 더 늙어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입에서 무심코 말이 새어나왔어요. 이제 믿을 사람은 나뿐이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창문에 머리를 기댔어요. 지나가는 거리 풍경이 흐릿하게 스쳐갔어요. 간판의 글씨, 아이들 웃음소리, 신호등 불빛, 버스 창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설었어요. 하지만 그 낯선 얼굴 속에서 새로운 결심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노트를 펼쳤어요. 첫 줄에 이렇게 적었어요. 그들은 나를 치매 환자로 몰았다. 그러나 나는 잊지 않았다. 글씨가 조금 떨렸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깼을 때 창문 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새벽 공기가 희미하게 방 안으로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어요. 제 마음은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 아래에는 얇은 얼음처럼 차가운 결심이 깔려 있었어요. 어제 병원에서 들었던 의사의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그건 제가 쓴 진단서가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제 세상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아침밥을 준비하며 은정의 방문 앞을 지나칠 때 저는 그 안에서 서류를 정리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종이 넘기는 소리, 노트북 타자 소리, 그리고 짧은 한숨. 그 모든 게 제 신경을 곤두서게 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문을 두드리지 않았어요. 이제는 내가 움직일 차례니까요. 은정이 출근하자마자 저는 서류 봉투를 다시 꺼냈어요. 그 안에는 병원 위임장, 인감도장 복사본, 그리고 보험 관련 서류까지 들어있었어요. 모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죠. 그 서류를 펼쳐보면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종이 냄새에 묻은 잉크 냄새가 이상하게도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건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계산이었어요. 그날 오후 순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정수가 내 아들 명의로 된 통장 하나 더 있더라. 그 안에 들어오는 돈이 꽤 많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민수 명의로? 순자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마 내 명의로 된 계좌에서 자동이체 되는 걸 거야. 내가 은행 다니는 조카한테 확인해봤어. 그 말이 제 머리를 강하게 쳤어요. 단지 집과 서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모든 게 옮겨지고 있었던 거예요. 제 이름이 사라지고 그들의 이름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아들 민수가 돌아왔어요. 그는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았어요. 엄마, 왜 혼자 병원 가셨어요? 은정이 걱정하잖아요. 그 말에 저는 웃었어요. 민수야, 내가 엄마를 걱정하니 좋구나.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근데 엄마가 병원에서 직접 결과 들었어. 정상이래.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민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흔들렸어요.
은정이가 보여준 서류에는 치매 의심이라고 써 있었는데 저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어요. 민수야, 내 아내가 보여준 그 서류, 누가 쓴 건지 알아? 그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눈동자가 흔들렸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노트를 폈어요. 페이지마다 날짜를 적고 내가 본 것과 들은 말을 빠짐없이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이렇게 적었어요. 그녀는 거짓말을 한다. 그러나 이제 나는 증거를 갖고 있다. 문득 바람이 불어 커튼이 흔들렸어요. 그 바람 사이로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거실에서 은정의 휴대폰 진동음이 울리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화면을 봤어요. 요양원 담당자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제 몸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그 계획을 멈추지 않은 거였어요. 진실을 알게 된 지금도 여전히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요양원에 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이 제 심장을 차갑게 조여왔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시계 초침이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제 안의 분노가 자라났어요. 이제 더는 숨지 않겠어요. 그들이 나를 속였다면 나는 그들의 거짓을 세상에 드러낼 거예요. 며칠 동안 저는 아무 일 없는 듯 지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아침이면 평소처럼 은정에게 인사를 했고 점심엔 TV를 켜놓고 웃는 척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행동은 계산된 침묵이었죠. 그녀의 시선을 속이기 위한 가면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은정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마치 제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걸 느낀 사람처럼 그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죠. 식탁에 마주 앉아 김치찌개를 떠먹던 그때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물었어요. 어머니, 요즘은 괜찮으세요? 요양원 얘기는 아직 이르죠? 그 말이 평범한 질문처럼 들렸지만 제 가슴은 싸늘하게 식었어요. 요양원이라니, 그건 너무 이르지 않니?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내가 아직 밥도 하고 국도 끓이는데. 그 순간 그녀의 젓가락이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금세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그렇죠. 어머니는 참 건강하시죠. 하지만 그 미소는 눈에 닿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은정이 외출을 준비하며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고 있었어요. 그녀가 전화로 누군가에게 말했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이번엔 확실히 설득할게요. 그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거실을 지나가다 그 말을 들었고 발걸음이 멈췄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어요. 불을 켜지 않은 채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달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와 바닥에 희미한 빗무늬를 만들었어요. 그때 은정의 방문이 열렸어요. 그녀는 조용히 제 앞에 와 앉았어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너무 조용하시네요. 그 말에 저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봤어요. 생각이 많아서 그래. 은정은 제 표정을 살피더니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혹시 병원 다녀오셨어요? 그 한마디가 공기를 찢었어요. 제 심장이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어요. 그게 왜? 은정은 한동안 제 눈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요즘 어머니가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밑에는 찬바람 같은 긴장감이 깔려 있었어요.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달라질 수 있지. 특히 속지 않게 되면. 그녀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어요. 하지만 금세 다시 웃었어요. 그래요. 속지 않게요.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노트를 다시 열었어요. 오늘의 대화를 빠짐없이 적었어요. 그녀는 눈치챘다. 하지만 나는 더 오래 버틸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어요. 이제 내가 그녀를 시험할 차례다. 다음 날 아침, 부엌은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은정이 주방으로 들어오며 밝게 인사했지만 그 목소리가 어딘가 낯설게 들렸어요. 어머니, 오늘 아침은 제가 할게요. 저는 냉장고 문을 닫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내가 할게.
그리고 일부러 그녀를 향해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요즘 피곤해 보이네. 그녀는 잠시 제 표정을 살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덕분에요. 그 말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그 말 속엔 나는 여전히 당신을 관리하고 있다는 자만이 숨어 있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냄비 뚜껑을 열었어요. 끓는 물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어요. 그 김 속에서 제 마음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은정이 설거지를 하며 제게 말을 걸었어요. 어머니, 요양원 쪽에 상담 한 번 더 해볼까요? 혹시 마음이 바뀌셨을까 해서요. 그 말에 저는 국자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물었어요. 그런데 은정아, 내가 왜 그렇게 요양원 이야기를 자주 꺼내니? 그녀가 웃었어요. 그냥요. 요즘 그런 곳이 잘 되어 있다길래요. 그 웃음은 가벼웠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그녀의 말끝을 끊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혹시 그 서류 말이야. 내가 직접 병원에 제출했니? 그 순간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스테인리스 싱크대 위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서류요? 아, 그건 그냥 행정상 필요한 거라서요. 그녀는 무심한 척 웃었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 그런 건 필요하지. 말끝을 흘리며 국을 끓이던 국자를 천천히 젖었어요. 국물이 고요하게 흔들렸어요. 그날 오후 저는 일부러 작은 함정을 만들었어요. 식탁 위에 진단서 사본 중 한 장을 일부러 올려두었어요. 봉투 위엔 메모를 남겼죠. 민수에게 보여줘야겠다. 그건 미끼였어요. 누가 먼저 그걸 건드리는지 보기 위해서였죠. 저녁이 되어 민수가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은정은 평소처럼 다정하게 맞았어요.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제 뒤쪽 식탁 위에 잠시 머물렀어요.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손에 쥐고 있던 가방을 식탁 옆에 내려놓더니 봉투를 슬쩍 덮었어요. 그 미묘한 순간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은정아. 제가 조용히 불렀어요. 그녀는 화들짝 놀란 듯 뒤돌아봤어요. 그거 뭐야?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 이거요? 어머니가 떨어뜨리신 줄 알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하지만 제 눈은 이미 모든 걸 봤어요. 그건 단순한 반응이 아니었어요. 본능이었죠. 죄를 숨기려는 자의 손짓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노트를 펴서 이렇게 적었어요. 그녀는 확실히 불안해한다. 하지만 아직 덫은 완성되지 않았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커튼이 천천히 흔들리며 방 안으로 희미한 그림자를 던졌어요. 그 그림자 속에서 저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그녀가 먼저 무너질 차례다. 다음 날 아침 공기가 묘하게 달랐어요. 창문을 여니 찬 바람이 살짝 스며들었고 그 바람 속에 어제의 잔향이 남아있는 듯 했어요. 냄비에서 물이 끓는 소리, 가스불의 파란 불꽃, 그리고 그 위에 피어오르는 김이 이상하게도 무겁게 느껴졌어요. 오늘은 반드시 무언가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식탁 위에는 전날 일부러 남겨둔 봉투 대신 오늘은 또 다른 함정을 준비했어요. 작은 메모 한 장이었죠. 병원에서 다시 전화가 왔다. 진단서 오류 확인 예정. 그 문장은 단 한 줄이었지만 그 한 줄이 불안의 씨앗이 될 거라 확신했어요. 은정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그녀는 커피를 내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기분이 좋으시네요. 저는 잔을 닦으며 천천히 웃었어요. 그래, 오늘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그 말에 그녀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어요.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는 식탁 위에 메모를 봤어요. 그리고 아주 잠깐 멈췄어요. 손끝이 메모지 위를 스쳤고 그때 그녀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일그러졌어요. 그러나 금세 아무 일 없다는 듯 부엌을 떠났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문틈 너머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점심 무렵 거실에 앉아 있는 제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통화 버튼을 누르자 낮은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르신, 병원에서 요청하신 자료가 오늘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제 시선이 은정의 방으로 향했어요. 문틈 아래로 빛이 비쳤어요. 잠시 후 그녀가 방에서 나왔어요. 어머니, 누구세요? 병원에서. 그 말이 끝나자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병원에서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 내 결과 다시 확인한대. 그렇게 말하며 일부러 평온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그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죠. 그날 오후 은정이 외출을 준비하더군요. 어디 가니? 제가 묻자 그녀는 단호히 대답했어요. 은행 좀 다녀올게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손에 쥔 수첩을 꽉 쥐었어요. 그녀가 집을 나서자마자 저는 곧장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엔 그녀의 향수 냄새가 가득했어요. 서랍을 열자 그 안에 익숙한 서류가 보였어요. 요양원 입소 위임 동의서. 그리고 그 밑엔 의료 위임장이 있었어요. 서명란엔 이미 제 이름이 복사되어 있었죠. 그때 현관문이 덜컥 열렸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발소리가 복도 쪽에서 가까워졌어요. 저는 재빨리 서류를 품 안에 넣고 커튼 뒤로 숨었어요. 문이 열리며 은정이 들어왔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병원 봉투였죠. 그녀가 방으로 들어와 서류를 찾기 시작했어요. 어디 있지? 분명 여기에. 그녀가 서랍을 열고 고개를 숙였을 때 손에서 작은 종이가 떨어졌어요. 제가 오전에 쓴 그 메모였어요. 병원에서 다시 전화가 왔다. 그 종이를 보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낮게 욕설을 내뱉었어요. 이럴 줄 알았어. 그녀가 나간 뒤 저는 커튼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손 안에 서류가 구겨질 만큼 꽉 쥐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제 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깨졌어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대신 차가운 확신이 남았어요. 그날 밤 저는 노트에 이렇게 썼어요. 증거를 확보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그녀를 흔들 차례다. 그리고 그 밑에 한 문장을 덧붙였어요.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번엔 내가 이긴다. 그날 이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될 때가 있죠. 말로 싸우면 진실이 뒤섞이지만 침묵은 상대의 불안을 자라게 해요. 은정은 평소처럼 집안을 돌아다녔지만 그 동선이 자꾸 흔들렸어요. 물컵을 들고 있다가 멈추고 휴대폰을 보다가 화면을 꺼버리고 그런 작은 흔들림들이 제 눈에는 너무 선명하게 보였어요. 하루는 아침 식사 도중에 일부러 아무렇지 않게 물었어요. 은정아, 혹시 병원에서 보낸 봉투 받았니? 그녀의 손이 멈췄어요. 눈빛이 잠깐 떨렸죠.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구나. 그럼 곧 오겠지. 그날 저녁 저는 일부러 식탁 위에 작은 USB 하나를 올려뒀어요. 그것은 순자에게 부탁해두었던 녹음 파일이 들어있는 USB였어요. 그 안에는 며칠 전 병원과의 통화 내용이 담겨 있었죠. 환자 본인은 정상이십니다. 위임은 보호자 요청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문장 하나면 충분했어요. 은정은 퇴근 후 바로 그걸 봤어요.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이거 뭐예요? 저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기억을 기록해두는 거야. 나이 들면 잊어버릴까봐. 그 순간 그녀의 미소가 굳었어요. 그녀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지자 은정은 방으로 들어가면서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문틈 아래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새벽까지 이어졌어요. 저는 조용히 그 불빛을 바라보다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 빛이 꺼질 때 내 거짓말도 끝나겠지. 며칠 뒤 은정의 행동이 더 초조해졌어요. 아침마다 제 약을 챙기던 그녀가 이제는 조심스레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약은 제가 드릴게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약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이제 괜찮아. 내가 직접 할게. 그리고 그녀가 떠난 후 약봉투를 열어보니 알약이 바뀌어 있었어요. 색도 모양도 달랐어요. 그 순간 제 손끝이 떨렸어요. 이제는 약까지 바꾸는구나 하지만
두려움보다 차가운 분노가 먼저 밀려왔어요. 저는 봉투를 조심스레 접어 서랍 안에 넣었어요. 증거 하나가 또 생긴 셈이었죠. 그날 밤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순자야, 걔가 약을 바꿔놨어. 아마 내가 먹으면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어. 순자가 놀라며 말했어요. 정수가 그거 버려. 절대 먹지 마. 저는 작게 웃었어요. 걱정 마. 이번엔 내가 먼저 움직일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서류들과 USB를 책상 위에 올려뒀어요. 그리고 그 위에 작은 쪽지를 하나 적었죠. 은정아, 우리 대화 좀 하자. 그 문장 하나로 충분했어요. 이제 피할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방 안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어요. 새벽 바람이 커튼을 스치며 제 얼굴을 간지렸어요. 이제 숨지 말자. 이번엔 내가 묻겠다. 그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올 때 제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어요. 마치 오래전에 내가 다시 깨어난 것 같았죠. 그날 저녁 저는 일부러 거실 불을 켜지 않았어요. 해가 완전히 지기 전 노을빛이 벽에 비스듬히 걸려 있었죠. 그 붉은빛 사이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식탁 위엔 제가 미리 올려둔 쪽지가 그대로 있었어요. 은정아, 우리 대화 좀 하자. 문이 열리고 은정이 들어왔어요. 하이힐 굽소리가 현관에 또각또각 울렸어요.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잠시 그 쪽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어머니, 이건 뭐예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말 그대로야. 우리 얘기 좀 하자. 그녀는 조심스레 자리에 앉았어요.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요즘 왜 그러세요, 어머니?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오해? 그럼 이건 뭐야? 책상 위로 조용히 USB를 밀었어요. 그녀의 시선이 그 USB에 닿자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뭐죠? 병원 통화 녹음이야. 내가 내 결과를 대신 들은 그 통화. 은정의 입술이 굳게 닫혔어요.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그 정적 속에서 냉장고 소음만 들렸어요. 그건 단순한 착오였어요. 제가 대신 들은 거예요. 어머니가 불편해하실까봐.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었어요. 불편해서? 아니면 불리해서?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왜? 진실을 말하니까 불편해. 제 목소리가 낮게 떨렸어요. 분노가 아니라 단단한 확신으로. 은정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니, 이건 단순한 오해예요. 민수 씨 오면 얘기해요. 민수. 제가 고개를 들었어요. 민수가 믿겠니? 아니면 내가 그렇게 만들겠니? 그녀는 제 앞에서 완벽하게 웃는 척했지만 그 미소 속엔 초조함이 묻어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말이 칼처럼 방 안에 떨어졌어요. 그 순간 저는 천천히 손을 뻗어 서랍에서 그 위임 동의서를 꺼냈어요. 그럼 이건 뭐라고 설명할래? 내 도장이 찍혀 있는데 난 한 번도 서명한 적이 없어. 은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예전에 정리하다가. 예전에? 제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어요. 그럼 왜 어제 그걸 숨겼지? 내 방 서랍 제일 밑에 있던데. 그녀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모든 답이었어요. 잠시 후 그녀가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어요. 어머니, 전 그냥 민수 씨랑 어머니가 편해지셨으면 했어요. 요양원 얘기도 그 연장선이었고요. 편해지자고. 저는 비웃듯 말했어요. 거짓으로, 서류로, 도장으로. 그게 내가 말하는 편함이야? 그녀의 눈가에 얇은 미소가 번졌어요. 하지만 그건 미소가 아니라 방어였어요. 어머니, 그렇게까지 저를 의심하실 줄은 몰랐어요.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야. 이제 내가 뭘 믿고 뭘 버려야 하는지 알겠거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동안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 사이 시계 초침이 3번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사이엔 수십 년의 신뢰가 무너져 내렸어요. 그녀가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리고 그 소리 뒤로 제 심장이 고요하게 뛰고 있었어요. 그래. 이제야 제대로 시작이군. 다음 날 아침, 부엌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냄비에서 김이 올라오고 라디오에서는 평온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그 모든 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식탁 맞은편에 앉은 은정은 말없이 휴대폰을 만지작거렸고 민수는 신문을 펼쳐들었죠. 그 평범한 아침 식사 자리가 유난히 낯설었어요. 은정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어제 말씀하신 USB요 혹시 다시 한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민수 씨도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말에 민수가 신문을 내렸어요. 무슨 USB야? 저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봤어요. 별거 아니야. 병원 통화 녹음이야. 은정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다 같이 들어보면 좋겠네요. 그 순간 제 속에서 미묘한 감정이 일렁였어요. 그녀가 이걸 이렇게 공개적으로 꺼내리라곤 예상 못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좋지. 그럼 식사 마치고 들어보자. 식탁 위로 긴 정적이 흘렀어요. 은정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민수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듯 저와 그녀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식사를 마치고 은정은 거실 TV 옆에 USB를 꽂았어요. 화면이 켜지며 녹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병원 환자 본인은 정상이십니다. 위임은 보호자 요청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한 문장이 공기보다 무겁게 방안을 눌렀어요. 민수의 표정이 굳었어요. 보호자 요청이라니 은정아, 이게 무슨 말이야? 은정은 잠시 말을 잃더니 억지로 웃었어요. 그건 그때 병원에서 어머니 대신 설명을 요청하셔서. 제가 곧장 물었어요.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말을 흐렸어요. 기억 안 나시죠, 어머니? 그때 많이 피곤하셨잖아요. 그 말에 제 손이 순간 떨렸어요. 기억을 왜곡하는 그 뻔뻔한 태도에 숨이 막힐 만큼 분노가 밀려왔어요. 그만해. 민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정아, 사실대로 말해. 그녀는 입술을 깨물더니 눈빛을 바꿨어요. 민수 씨, 어머니가 요즘 예민하셔. 자꾸 예전 일도 다르게 기억하시잖아.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얼려버렸어요. 치매라는 단어를 입에 담지 않았지만 그 뉘앙스는 분명했어요. 방안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공기가 차갑게 식었어요. 민수의 시선이 나와 그녀 사이에서 흔들렸어요. 엄마, 정말 병원에서 직접 들으셨어? 그럼. 내 귀로 들었어. 그게 거짓이었다는 것도 직접 확인했지. 제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그러나 그 단단함 속에 쓸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날 밤 민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은정은 조용히 식탁을 치우며 제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민수 씨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곤란한 건 내 쪽이지. 그녀는 제 말을 듣고도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너무 얇았어요. 어머니, 이제 진짜로 그만두세요. 그게 어머니를 위해서도 좋아요. 그 말은 협박이 아니었어요. 선언이었죠. 그녀가 방으로 들어간 뒤 저는 오래도록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텅 빈 컵 안의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고 그 표면에 달빛이 조용히 비쳤어요. 이제 민수까지 끌어들이는구나. 그 생각이 들자 제 안에서 어떤 감정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졌어요. 이 싸움은 이제 단순히 진실을 밝히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을 되찾는 싸움이 되어버렸어요. 그날 밤 방 안의 공기가 유난히 무거웠어요. 거실 불빛이 희미하게 문틈을 타고 들어왔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엄마, 정말 병원에서 직접 들으셨어? 그 한마디가 마치 벽처럼 제 마음 앞에 서 있었어요. 이제 내 아들도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이 서늘하게 식었어요. 이튿날 아침, 며느리는 평소보다 다정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미역국 끓였어요. 며느리의 미소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이상한 자신감이 숨어 있었어요. 민수 씨가 어제 많이 속상해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오해하고 계신 것 같다고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손을 멈췄어요.
오해라 그래. 그게 며느리가 가장 자주 쓰는 말이지. 며느리는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로 아주 얇은 승리감이 비쳤어요. 아들은 아침 식사 내내 말이 없었어요. 신문을 펼쳐들었지만 한 줄도 읽지 못하고 페이지를 넘겼어요. 아들의 손끝이 불안하게 떨리는 걸 저는 보고 있었어요. 민수야, 어제 말이야.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아들은 눈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엄마, 지금은 그 얘기 그만하자.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베었어요. 그래, 내 말대로 그만하자. 하지만 제 목소리는 평온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며느리는 아들과 함께 외출을 나갔어요. 두 사람이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들리자 거실의 정적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며 생각했어요. 이제 진실을 밝혀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겠구나. 그 생각이 들자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창밖의 햇살은 평소보다 밝았지만 이상하게 방 안은 어둡게 느껴졌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잔엔 아직 아침에 내린 커피가 식어 있었죠. 그 안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설었어요. 분명 같은 나이인데 어딘가 모르게 다른 사람 같았어요. 이제는 두려움보다 외로움이 더 깊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 아들이 혼자 돌아왔어요. 은정이는? 제가 물었어요. 친구 만나러 갔어. 아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복잡했어요. 엄마, 은정이도 많이 힘들어. 제발 오해하지 말아줘. 오해라 제가 낮게 웃었어요. 내 아내는 늘 그 단어로 자신을 지켜. 그런데 넌 아직도 그게 진심이라고 믿니? 아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노트를 폈어요. 페이지 맨 위에 이렇게 적었어요. 이 싸움은 가족 안에서 벌어지지만 진짜 적은 따로 있다. 그리고 그 밑에 작게 한 문장을 덧붙였어요. 누구를 믿지 못하게 된 순간 나는 비로소 나를 믿기 시작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커튼이 살짝 흔들렸고 그 움직임이 마치 누군가 제 어깨를 다독이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울지 않았어요. 눈물이 마를 만큼 단단해진 건지 아니면 마음이 완전히 비워진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내가 다시는 그들의 방식으로 흔들리지 않겠다는 것. 다음 날 아침, 집안 공기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아들은 출근 준비를 서둘렀고 며느리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어요. 둘 다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죠. 어머니, 오늘은 병원에서 재검사 있으시죠?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며느리의 말투는 다정했지만 어딘가 계산된 리듬이 느껴졌어요. 괜찮아. 오늘은 순자랑 약속이 있어. 제가 그렇게 말하자 며느리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순자 이모요? 그래. 예전에 같은 봉사하던 사람 있잖니. 며느리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현관문을 닫고 나가자 며느리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너무 예민하신 것 같아요. 진짜 병원에 한 번 더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칼날을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걱정 고마워. 대신 오늘은 나 혼자 다녀올게. 혼자 가신다고요? 그래. 이젠 내일은 내가 챙겨야 할 것 같아서. 그 말에 며느리의 미소가 살짝 굳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순자야, 혹시 그때 말한 병원 직원 번호 아직 가지고 있니? 가지고 있지. 왜? 확인할 게 있어. 꼭 직접 들어야 할 것 같아. 순자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수가 혹시 또 무슨 일 생긴 거야? 아니. 이제는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하려고. 버스에 올라 창가에 앉았어요. 햇살이 창문 너머로 스며들며 내 손등 위에 머물렀어요. 그 빛이 이상하리만큼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냉정했어요. 이제는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겠어.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의 풍경이 어제보다 멀게 느껴졌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익숙한 복도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접수 창구 앞에서 번호표를 뽑고 앉았을 때 제 심장은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뛰고 있었어요. 제 이름이 불렸어요.
박정숙 환자분 맞으시죠? 직원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밝아서 잠시 멈칫했어요. 네, 그런데 제 기록이 이상하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위임 관련해서요.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더니 잠시 멈췄어요. 여기 보호자 수정 요청이라고 되어 있네요. 김은정 씨가 서류 보완하셨습니다. 그 말에 제 손끝이 얼어붙었어요. 그게 언제죠? 지난주 화요일이에요. 그날이 기억났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저녁 외출을 했던 바로 그날이었죠. 혹시 그 서류 제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만요. 그가 프린터에서 종이를 꺼내 제게 건넸을 때 서류 하단에는 선명하게 김은정 보호자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또렷하게 부서졌어요. 이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사실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손끝이 떨렸지만 눈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이건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직원은 놀란 눈빛으로 절 바라봤어요.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이제야 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병원을 나서자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어요. 그 빛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이 싸움은 두려움이 아니라 증거로 끝내야 한다는 것. 손에 쥔 봉투의 무게가 이상하게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한 문장이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이제는 말이 아니라 증거로 싸울 때다.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늦은 오후의 햇살이 눈앞을 가득 채웠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 안에는 이상한 온기가 섞여 있었어요. 손에 쥔 봉투의 모서리가 손끝을 눌렀고 그 감촉이 현실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끝까지 가야겠구나. 마음속에서 그렇게 되뇌며 버스 정류장으로 천천히 걸었어요. 버스 안창문 너머로 스치는 풍경이 평소보다 선명했어요. 하늘은 낮게 기울고 도로 위에는 붉은 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그 빛이 제 손 위에 닿자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이제는 내가 나를 믿을 차례야. 그 생각이 들자 어제의 불안이 조금씩 흩어졌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불이 이미 켜져 있었어요. 현관에 들어서자 은정이 주방에서 돌아봤어요. 어머니, 병원 잘 다녀오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에는 조용한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응, 생각보다 일찍 끝났어. 무슨 일 있으셨어요? 오늘따라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괜찮아. 그냥 확인할 게 있어서 갔어.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녀의 시선이 제 손에 들린 봉투로 향했어요. 아주 짧았지만 그 눈빛의 흔들림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거 뭐예요? 병원 서류야.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괜찮아. 내 물건은 내가 챙길게. 짧은 대화였지만 공기가 눈에 보일 만큼 팽팽하게 당겨졌어요.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식탁으로 걸어갔고 저는 봉투를 꼭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아직 식지 않은 저녁이 차려져 있었어요. 은정은 의자에 앉아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민수 씨도 걱정이 많아요. 걱정 고마워. 근데 난 괜찮아. 어머니 혼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병원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병원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자연스러웠지만 그 한마디가 결정적이었어요. 병원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녀가 내가 갔던 걸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은정아, 내가 병원 간 거 어떻게 알았니? 민수 씨가 출근길에 병원 들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대답이 너무 빠르고 너무 준비돼 있었어요. 그랬구나. 저는 그저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문을 닫자마자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이미 다 알고 있었어. 그날 내가 병원 갈 걸. 창문 너머로 붉은 노을이 길게 늘어졌어요. 그 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며 방 안을 물들였어요. 봉투를 꺼내 서류를 다시 펼쳤어요. 김은정이라는 이름 아래 적힌 서명, 날짜, 그리고 위임 문구까지. 그 모든 게 너무 정교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이건 계획이야.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은 단단했어요. 그날 밤 은정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 발소리, 그리고 냉장고 문 여는 소리까지 다 들렸어요. 그녀가 제 방문 앞을 지날 때 아주 잠시 멈칫하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숨이 멈춘 듯 고요했어요.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흘러들었고 그 불빛이 바닥 위에 얇은 선처럼 걸쳐졌어요. 그 빛 너머로 서로의 마음이 조용히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부엌에는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어요. 햇살은 유리창을 타고 들어와 식탁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지만 그 빛 속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며느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을 정리하고 있었고 아들은 출근 준비를 하며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수 씨, 오늘은 제가 점심 도시락 싸드릴게요. 은정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그 안에 묘한 떨림이 있었어요. 됐어. 회사 근처에서 먹을게. 아들이 짧게 대답하자 은정의 눈이 잠시 흔들렸어요. 그 짧은 순간 저는 식탁에 앉아 그들을 바라봤어요. 이제 민수도 무언가를 느끼고 있구나. 아들의 얼굴에는 미묘한 피로와 혼란이 엉켜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은 어디 가세요? 은정이 제게 물었어요. 집에 있을 거야. 짧게 대답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요, 쉬셔야죠. 요즘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요. 그 말이 지나치게 부드러워서 오히려 서늘하게 들렸어요. 스트레스라 그런 말, 내가 할 자격은 없지 않니? 제가 조용히 말하자 부엌 안의 공기가 잠시 멈춘 듯 고요해졌어요. 그때 민수가 서둘러 나왔어요. 둘 다 그만해. 아침부터 왜 그래? 아들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그는 잠시 제 쪽을 보다가 곧 시선을 돌렸어요. 엄마, 제발 은정이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 그 말에 제 손이 잠시 떨렸어요. 민수야,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지 잘 생각해봐.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가 곧 울렸죠. 거실엔 저와 은정만 남았어요. 그녀는 식탁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저는 부엌 옆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왜 그렇게 저를 싫어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억눌린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싫어하는 게 아니야. 내가 나를 속였기 때문이지. 속였다고요? 내 이름으로 병원에 서류를 제출했잖아. 그녀의 미소가 단숨에 사라졌어요. 그건 어머니가 원하셔서 그런 줄 알았어요. 내가 내게 그런 걸 부탁했다고. 은정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손이 식탁 위에서 천천히 움찔했어요. 은정아, 진실은 숨기면 썩는다는 거 알아.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리고 썩은 건 언젠가 냄새가 나기 마련이야. 그녀는 미세하게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민수 씨가 상처받아요. 상처를 준 건 내가 아니야. 진실을 숨긴 사람이겠지. 말이 끝나자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식탁 위에 놓인 찻잔을 천천히 들어올렸어요. 그 찻잔이 그녀의 손끝에서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어머니, 전 그저 가족을 위해서 한 거예요. 가족? 민수 씨가 늘 불안해했어요. 어머니 건강 문제로. 그래서 내 이름으로 위임서를 냈다고. 그건 잠깐 필요했어요. 잠깐이라도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다루는 게 아니야.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안쪽에서 떨림이 일었어요. 그날 오후 민수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집안 공기는 이상하게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은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는 창문가에 서서 해가 지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수가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없었어. 정말이야? 그래, 아무 일도. 그 대화가 끝나자 은정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내 쪽을 향했어요. 그건 도전도 아니고 항복도 아닌 서로가 서로의 적이라는 걸 알아버린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그날 밤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어요. 부엌 조명만 켜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반쯤 식은 국이 남아 있었죠. 민수가 퇴근하자 은정은 평소처럼 웃으며 맞았어요. 오늘 힘들었죠? 밥 데워드릴게요. 됐어.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의 목소리가 낮았고
눈빛에는 복잡한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레 물었어요. 어머니랑은 괜찮으셨어요? 괜찮았어. 정말요? 응. 그냥 피곤하셔서 그러신 거야. 그 말이 끝나자 은정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묘한 안도와 두려움이 함께 섞여 있었죠. 그날 밤 민수는 방으로 들어갔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문틈 사이로 새어들어오는 거실 불빛이 바닥에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정말 은정이가 그랬을까? 머릿속에서 두 사람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어요. 어머니의 단단한 눈빛, 그리고 아내의 흔들리는 미소. 그 두 표정 사이에서 그는 점점 숨이 막혀왔어요. 문득 부엌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어요. 거실에는 은정이 서류 봉투를 들고 서 있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다시 서랍 속에 밀어 넣었어요. 그 순간 민수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은정아. 그녀가 깜짝 놀라 뒤돌았어요. 당신 아직 안 잤어. 그게 뭐야? 아니야. 어머니 서류 정리하다가. 왜 당신이 그걸 정리해? 은정의 손이 떨렸어요. 민수 씨, 오해하지 마요. 그건 어머니가 혼자 다니시니까 걱정돼서 남의 이름으로 서류를 내. 그녀는 말을 잃었어요. 그의 눈빛이 처음으로 차가워졌어요. 당신 정말 그런 거야? 민수 씨, 그게 아니라. 아니면 뭐, 내가 잘못 들은 거야? 그녀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민수는 천천히 걸어가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봉투 위에는 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고 서류의 하단에는 은정의 서명이 있었어요. 그는 봉투를 바라보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했어? 민수 씨가 너무 불안해하니까요. 어머니 건강이 나빠질까봐 그게 다였어요. 그게 다였다고. 그는 허탈하게 웃었어요. 그게 다였는데 왜 이렇게 숨겼어? 은정은 눈을 돌렸어요. 당신은 몰라요. 시어머니랑 사는 게 어떤 건지. 그 말에 민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럼 그렇게 힘들면 왜 내 엄마를 병원 서류에 이용했어? 그건 그때 상황이 그랬어요. 그때 상황? 민수 씨는 항상 어머니 편이잖아요. 나도 한 번쯤 나를 지켜줄 줄 알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흔들렸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고. 그건 됐어. 민수는 짧게 잘라 말했어요. 그는 봉투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 봉투를 올려두고 의자에 앉았어요. 서류를 다시 한 장 한 장 펼쳤어요. 박정숙 환자, 그리고 김은정 보호자. 그 글자를 보는 순간 그는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그제야 어머니의 말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깨달았죠. 엄마가 맞았어. 그가 중얼거릴 때 문 밖에서 은정의 울음 섞인 숨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민수는 잠시 두 눈을 감았어요. 누구의 편도 들 수 없다는 그 생각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그러나 마음 한쪽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였어요. 어머니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다. 그 깨달음이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새벽이 가까워오자 그는 봉투를 조심히 가슴에 안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엄마, 이제 내가 알아볼게.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거실에는 커튼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고 식탁 위에는 은정이 차려놓은 조식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오늘 일찍 나가요? 은정이 물었어요. 응, 일이 좀 있어서. 회사 일이에요? 그런 셈이지. 짧은 대화였지만 공기는 묘하게 팽팽했어요. 그녀의 눈빛엔 의심이, 그의 목소리엔 단호함이 섞여 있었죠. 현관문을 나서는 민수의 얼굴에는 결심이 서 있었어요.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의 표정을 보며 그는 생각했어요. 이제는 내 눈으로 봐야겠다. 누구의 말도 아닌 내 확신으로. 도시의 아침 소음이 낯설게 들렸어요. 버스가 병원 앞에 멈추자 그는 천천히 내렸어요. 병원 복도는 전날과 똑같이 조용했어요. 하얀 벽, 희미한 소독약 냄새, 그리고 어머니가 걸었던 바로 그 길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접수 창구로 다가가며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박정숙 환자 기록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직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아들입니다. 박민수라고 합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최근 수정 내역이 있습니다. 김은정 씨 서류로 변경된 부분이 있네요. 그 순간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모니터에 뜬 수정일자 지난주 화요일. 그 날짜는 그가 기억하는 아내가 외출했던 바로 그날이었죠. 손끝이 서서히 떨렸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엄마가 다 맞았어. 직원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듯 했어요. 필요하시면 사본 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민수는 사본을 받아 봉투에 넣었어요. 그 서류의 무게가 손끝에서 낯설게 느껴졌죠. 병원 문을 나서자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어요. 그 빛이 너무 밝아서 눈을 뜨기 힘들었지만 그 안에서 그는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이제 엄마를 믿어야겠다. 그 한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 시각 집에서는 은정이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네, 어머님 병원에서요?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휴대폰을 내려놓은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민수 씨 병원에 간 거야?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어요. 그녀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서류함을 열었어요. 비어 있었어요. 이럴 수가. 눈빛이 흔들리더니 곧 차갑게 굳었어요. 그럼 이제 나도 준비해야지.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에 떠 있는 문서 파일 하나. 요양위임 동의서 임시본. 그녀는 그 파일을 복사해 새 문서를 열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어요. 이번엔 내가 먼저 움직일 거야. 그녀의 표정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어요. 대신 결의와 두려움이 섞인 차가운 빛이 그 얼굴에 깃들었어요. 그날 저녁 정숙은 거실에서 앉아 있었어요. 창밖에서 부는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어요. 시계 초침 소리가 방 안에 또렷하게 들렸죠.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이제 시작이네. 무겁던 마음이 이상하게 고요했어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발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정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손에 쥔 봉투를 천천히 들어올리며 말했죠. 엄마, 이제 내가 다 봤어. 그날 밤 민수는 조용히 거실 문을 열었어요. 거실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커튼 사이로 저녁의 잠빛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죠. 정숙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고요했지만 어딘가 단단해 보였어요. 민수는 잠시 서 있다가 천천히 다가가 말했어요. 엄마, 나 다 봤어. 정숙은 고개를 천천히 돌렸어요. 그녀의 얼굴엔 슬픔보다도 깊은 평온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랬구나.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너무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죠. 민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난 늘 두 사람 사이에서 아무것도 못했어.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다 알아봤잖니.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거실의 공기는 따뜻했어요. 그 따뜻함은 오랜 시간 끝에 도착한 평화 같았어요. 민수는 천천히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어요. 이건 이제 엄마가 가져요. 됐어. 난 이제 증거 같은 건 필요 없어. 그럼 왜 싸우셨어요? 이젠 그게 싸움이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사람은 결국 믿음을 잃고 나서야 자신을 믿게 되는 법이야. 그때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은정이 들어섰어요. 그녀의 눈가엔 피로가 번져 있었지만 표정은 차분했어요. 정숙과 민수는 동시에 그쪽을 바라봤어요. 은정아.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들어와. 이야기하자.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걸어왔어요. 세 사람은 식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어요. 아무도 먼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은정이 먼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죄송했어요. 변명할 게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난 그냥 이 집에서 내 자리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게 욕심이었네요. 정숙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욕심이 아니라 외로움이었겠지.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은정은 눈을 감고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니, 이제 전 나가보려 해요. 잠시라도 혼자 있고 싶어요. 그래, 그렇게 해. 정숙은 더 붙잡지 않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일어났어요.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으며 잠시 멈췄죠. 민수 씨 어머니 잘 부탁해요. 그녀는 짧게 웃었어요. 그 웃음은 쓸쓸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문이 닫히고 그 뒤로 남은 건 깊은 정적뿐이었어요. 민수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정숙은 소파에 앉아 창문 밖을 바라봤어요. 바람이 살짝 불며 커튼을 흔들었고 그 바람에 은정이의 마지막 향기가 스쳤어요. 엄마. 응. 이제 조금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괜찮아질 거야. 그날 밤, 집안은 오랜만에 조용했어요. 정숙은 노트를 펴고 한 줄을 적었어요. 거짓은 증거로 드러나고 진심은 침묵으로 남는다. 펜 끝이 종이 위에서 멈췄을 때 창밖 하늘에는 희미한 별 하나가 떠 있었어요. 그 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어요.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죠. 그 미소는 슬픔의 끝에서 피어난 작은 평화처럼 보였어요.